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년 전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 12월,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전 일입니다. 함경남도 흥남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피난이 아니었어요. 전쟁 중이었고 영하 30도가 넘는 추운 겨울이었고 적군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을 구한 게 미군이었다는 거예요. 미군도 후퇴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들이 탈 배에 북한 주민들을 태운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이 갑자기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이에요. 북한군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고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밀려서 부산 근처까지 후퇴했어요. 이제 끝인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엄청난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앞바다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심해서 배 대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북한군도 설마 여기로 오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왔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시작했고 10월에는 평양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전쟁 끝나는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오면 안 된다면서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10월 말부터 엄청난 수의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았냐고요? 30만 명도 넘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중국군의 전술은 인해전술이라고 불렸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총알이 부족할 정도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밤에 나팔을 불면서 공격해서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유엔군은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쪽에서 싸우던 미군 부대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장진호라는 곳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어요. 미 해병대 1만 5천 명이 중국군 12만 명한테 포위됐습니다. 8배나 많은 적에게 둘러싸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추위였어요. 1950년 12월은 50년 만에 혹한이었대요. 영하 30도, 심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총도 얼어서 안 쏴지고 의료용 혈액도 얼어버리고 손으로 총을 만지면 살이 붙어버릴 정도였어요. 전투 중에 동상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미군은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향한 곳이 바로 흥남항구였습니다. 흥남은 함경남도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일제시대 때 큰 공장이 있었고 항구도 컸습니다. 12월이 되자 흥남은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미군이 지키고 있는 항구가 됐어요. 장진호에서 내려온 미군들, 다른 지역에서 후퇴한 국군들, 그리고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 걸고 남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북한 지역은 잠깐 자유로웠어요. 유엔군이 점령했으니까요. 그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났어요.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국군이 내려오면서 다시 공산정권이 돌아온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3개월 동안 유엔군 도와줬어. 교회도 다녔고 자유롭게 살았어. 공산당이 다시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답은 명백했어요. 처벌받을 게 뻔했죠. 실제로 북한군이 후퇴할 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남쪽으로 가자. 살기 위해서. 흥남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영하 30도 추위에 눈 쌓인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그냥 걸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아기를 업고 짐을 들고 며칠씩 걸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눈을 녹여서 물을 마시고 가져온 조금의 식량으로 버텼습니다. 가장 슬픈 건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한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길에 사람들이 얼어 죽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피해갔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흥남까지 온 거예요. 12월 중순
흥남 항구는 완전히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군인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피난민은 더 많았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셀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기록에는 30만 명, 어떤 기록에는 5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항구 주변에는 보따리를 든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어요. 추위에 떨면서 배가 오기를 기다렸죠. 부모님과 헤어진 아이들도 많았어요. 피난 오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울면서 부모를 찾는 아이들, 자식을 찾는 부모들. 정말 비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중국군이 빠르게 흥남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안에 도착할 거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군인들과 무기만 싣고 빨리 떠날까? 아니면 피난민들도 태울까? 피난민을 태우면 시간이 더 걸려요. 배에 군수물자를 덜 실어야 해요. 작전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피난민을 버리고 가면 수십만 명이 중국군과 북한군 손에 넘어가요. 그들은 틀림없이 처벌받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난민들을 최대한 많이 태운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군사작전으로만 보면 위험한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알몬드 장군은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뭔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닌가? 그럼 끝까지 도와야지. 메가더 장군도 이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철수작전이 시작됐어요.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 동안 작전이 진행됐어요. 미 해군이 총동원됐습니다. 항공모함, 전함, 구축함, 수송선, 화물선, 배라는 배는 다 모였어요. 총 193척이었습니다. 배들이 하는 일, 군인들 태우기, 군수물자 옮기기, 피난민 태우기, 중국군 공격 막기 한포 사격. 배들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24시간 내내 사람들을 태우고 남쪽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순서가 있었어요. 1순위 다친 군인들, 부상병들을 제일 먼저 배에 태웠어요. 2순위 여자와 아이들, 엄마들과 어린이들이 다음이었어요. 3순위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4순위 성인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은 제일 나중에.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딱딱 나뉘지 않았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부터 태우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과정에서 가족이 헤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이 배에 타고 아빠는 저 배에 타고. 그래서 남쪽에 도착해서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배가 있어요. 메레디스 빅토리오라는 화물선입니다. 이 배의 선장 이름은 레너드 라로였어요. 12월 22일 그는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내리고 대신 사람을 태우기로 한 거예요. 이 배는 원래 60명이 탈 수 있는 배였어요. 근데 그날 밤 몇 명이 탔는지 아세요? 14,005명. 믿기지 않죠? 60명 탈 배에 14,000명이 탄 거예요. 약 230배나 많은 사람이 탄 거죠. 배 안은 어땠을까요? 화물칸, 복도, 갑판, 모든 공간이 사람으로 가득. 앉을 자리도 없어서 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야 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어요.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다였어요. 12월 동해는 파도가 세고 날씨가 나빴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3일 동안의 항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배 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나.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3일 동안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14,005명이 탔는데 14,005명 5명 아기들 14,010명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거제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메레디스 빅토리오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배들도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사람들을 태웠어요. LST 상륙함들 각각 수천 명씩, 레인 빅토리오 7,000명 이상, 수많은 화물선들 가능한 한 많이. 선장들과 선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도요. 배들이 사람을 태우는 동안 누군가는 중국군을 막아야 했어요. 미군과 국군이 흥남 외곽에서 방어선을 쳤습니다. 중국군이 항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중국군은 계속 공격했어요. 수만 명의 병력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전함들의 대포,
바다에 있는 미군 전함들이 계속 대포를 쏴댔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쉬지 않고 쏘기. 비행기 폭격. 폭격기들이 계속 중국군 진지를 폭격했어요. 용감한 군인들, 최전선의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이렇게 해서 14일 동안 중국군을 막아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마지막 배가 떠날 시간이었어요. 모든 군인이 배에 올랐어요. 가능한 모든 피난민을 태웠어요. 그리고 쾅!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미군은 떠나기 전에 흥남의 모든 시설을 폭파했어요. 큰 공장, 항구시설, 철도, 창고. 왜요? 중국군이 쓰지 못하게요. 얼마나 큰 폭발이었냐면 버섯구름이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핵폭탄은 아니에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어요. 흥남 시내가 크게 흔들렸어요. 폭발 직후 마지막 배가 흥남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군이 흥남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본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출됐을까요? 군인, 미군 10만 명, 국군 10만 명, 다른 나라 군인들 2만 명, 합계 약 22만 명, 피난민, 공식 기록 약 10만 명,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예요. 15만 명 추정. 장비, 차량 1만 7,500대, 군수물자 35만 톤, 배 193척, 기간 단 14일.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철수작전이었어요. 대부분 거제도와 부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임시 천막에 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추웠고 가족과 헤어진 슬픔도 컸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그게 중요했죠. 전쟁이 끝난 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계속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농사를 지었어요. 이 피난민들과 그 자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흥남에서 피난 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메레디스 빅토리오에서 태어난 5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이름을 제대로 못 지어줬어요. 그래서 출생 기록에 김치김치라고 적혀 있대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이름을 기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아기들 중 몇 명은 미국에 입양됐어요. 몇 명은 한국에 남았어요. 2004년, 그러니까 50년도 더 지난 후에 이들이 만났어요. 이제 50대가 된 아기들이 다시 모인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크리스마스 기적의 아이들이라고 불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메레디스 빅토리오 선장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1954년에 해군을 떠나고 신부님이 됐어요. 평생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웅이시네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2001년 91세로 돌아가셨어요. 미국 정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메레디스 빅토리오의 항해는 전쟁 중 가장 위대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왜요?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살아가기 바빴거든요. 기록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2002년 부산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2014년 영화 국제시장이 나왔어요. 이 영화에 흥남철수 이야기가 나와요. 영화는 일부 창작이 섞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흥남철수를 알게 됐어요. 지금 생존자들이 대부분 90세가 넘으셨어요. 이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흥남철수의 가장 슬픈 부분이 있어요. 수많은 가족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배 타다가 헤어진 가족, 피난 오다가 잃어버린 가족, 북에 남은 가족.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70년이 넘도록 가족을 못 만났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지만 워낙 오래돼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70년 전 그 추운 겨울, 흥남에서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출됐어요. 그들은 살아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자식, 손자, 증손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메레디스 빅토리오에서 태어난 아기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해요. 전쟁의 슬픔을, 사람들의 용기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여쭤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흥남철수 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역사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그곳에서 구출된 모든 분들을